안녕하세요. 사연톡톡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살짝 두드려보는 이야기 한 편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낯선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처음을 시작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남은 건 카메라 한 대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꿈이었죠. 지금부터 그의 인생 두 번째 셔터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3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몸은 일어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어요. 쉴 수 있다는 게 좋았죠.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불안해지더라고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텔레비전 보다가 낮잠 자고 또 저녁 먹고 자고 그렇게 하루가 가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고.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평생 일만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전 쉬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창밖을 보는데 햇빛이 참 예쁘게 들어오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빛이 내려왔는데 먼지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사진으로 찍으면 어떨까? 근데 카메라가 없었어요. 핸드폰으로 찍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본 그 느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아쉬웠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말했어요. 카메라 하나 사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사진을 왜 찍냐고. 전 평생 사진 같은 거 관심 없었거든요. 여행 가서도 사진 안 찍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빛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며칠 뒤 용산 전자상가에 갔어요. 카메라 가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들어가서 물어봤죠. 초보자가 쓰기 좋은 카메라 뭐가 있냐고. 직원이 여러 개 보여줬는데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격 적당하고 무겁지 않은 걸로 골랐어요. 10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이었는데 아내한테 미안했어요. 은퇴하고 수입도 없는데 이런 거 사도 되나 싶었거든요. 집에 와서 상자를 뜯었는데 설명서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읽다가 포기했죠. 그냥 만지작거리면서 이것저것 눌러봤어요. 셔터 누르는 소리가 생각보다 경쾌하더라고요. 찰칵하는 그 소리가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엔 집 안 것들만 찍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아내가 키우는 화분,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 뭘 찍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찍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전부 흔들렸더라고요. 초점도 안 맞고 너무 어둡고 답답했어요. 분명 눈으로 볼 땐 예뻤는데 사진으로 찍으면 전혀 다른 거예요. 설명서를 다시 꺼내 읽어봤는데 조리개가 뭔지 셔터 스피드가 뭔지 ISO가 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글자는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카메라 기초 강의 같은 거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설명하는데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멈춰서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그렇게 1시간짜리 영상을 3시간 넘게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됐죠. 나이가 들면 이런 게 어려운가 봐요. 젊을 땐 기계 다루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100만 원짜리 장난감 산 거 아닌가? 아내가 옆에서 보다가 말했어요. 그냥 오토로 놓고 찍으면 안 되냐고. 맞아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카메라를 오토 모드로 돌리고 다시 찍어봤는데 이번엔 좀 나았어요.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아쉬웠어요.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본 사진들은 다 멋있었는데 제 사진은 평범했어요. 그냥 기록 사진 같았죠. 결국 수동으로 찍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매일 2~3시간씩 연습했어요. 조리개를 이렇게 하면 배경이 흐려지고 저렇게 하면 선명해지고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움직임이 멈추고 느리게 하면 흔들리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손으로 실행이 안 됐어요. 설정 바꾸는 데만 한참 걸리고 바꿔놓으면 뭘 바꿨는지 까먹고 한 달 내내 이렇게 씨름했죠. 찍은 사진은 수백 장인데 건질만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그냥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괜찮다는 게 제일 슬픈 말이에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거잖아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나이 먹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싶었어요. 회사 다닐 땐 그래도 뭐든 잘했는데 지금은 카메라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는 노인네가 된 거예요. 아내가 물었어요. 왜 우냐고. 전 대답 못했어요.
그냥 답답하고 창피했거든요. 아내가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천천히 하라고. 누가 재촉하는 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다음날 아침 다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이미 100만 원이나 썼는데 아내한테도 민망하고요. 아파트 단지로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매뉴얼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모르는 단어는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이해 안 되는 건 유튜브로 찾아보고 그렇게 3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찍어봤어요. 조리개를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저렇게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면서 찍었죠. 집에 와서 확인했는데 드디어 한 장이 괜찮게 나왔어요. 나무 사진이었는데 배경이 부드럽게 흐려지고 나무만 선명하게 나온 거예요. 작은 성공이었지만 기뻤어요. 카메라를 조금씩 다룰 수 있게 되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졌어요. 버스 타고 시내에 나갔죠. 광화문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들 바쁘게 걸어가고 저만 멍하니 서서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 같았죠. 용기 내서 거리 풍경을 찍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젊은 남자가 지나가면서 중얼거리더라고요. 저 노인네 뭐 하는 거야? 들렸어요. 다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래도 계속 찍었어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을 찍는데 한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나를 찍냐고. 몰카냐고. 전 깜짝 놀라서 손을 휘저으며 아니라고 했죠. 그냥 거리 풍경 찍는 거라고. 근데 그분은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요. 요즘 노인네들이 이상한 짓 한다고 신고하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다들 저를 보는 거예요. 변태 보듯이.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했죠. 그분이 가시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집에 돌아왔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사진 찍는 걸 다 이상하게 보니 조심해야 한다고. 전 그 말이 더 슬펐어요. 조심해야 한다니. 전 그냥 사진 찍고 싶었을 뿐인데 나쁜 마음으로 찍은 게 아닌데 카메라를 내려놓고 며칠을 밖에 안 나갔어요. 나가기가 무서웠거든요. 또 그런 일 당할까봐.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전화했어요. 잘 지내냐고. 전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은 눈치챘나 봐요.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서 털어놨어요. 사진 찍다가 이런 일 당했다고. 아들이 한참을 듣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잘못 없다고. 거리 사진 찍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다만 사람들이 민감해서 조심해야 하는 건 맞다고. 정면으로 사람 얼굴 찍지 말고 뒷모습이나 풍경 위주로 찍으라고. 그리고 만약 누가 뭐라 하면 바로 보여주거나 하면 지워주라고. 당당하게 설명하면 된다고. 아들 말을 듣고 조금 용기가 생겼어요. 맞아요. 전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니까요. 며칠 뒤 다시 밖에 나갔어요. 이번엔 종로 쪽으로 갔죠. 오래된 골목이 많은 곳이요. 사람들 뒷모습과 간판, 가게 풍경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한 가게 주인이 나오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남의 가게 찍냐고. 허락도 없이 찍으면 어떻게 하냐고. 인터넷에 올릴 거냐고. 전 당황해서 아니라고 했죠. 그냥 개인적으로 찍는 거라고. 근데 그 사장님은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요즘 노인네들이 유튜브 한다고 남의 가게 몰래 찍어서 올린다고. 악플 다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다고. 기가 막혔어요. 전 유튜브도 안 하는데.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사장님은 듣지도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근데 뭐라 할 수도 없었죠. 제가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했으니까요. 그냥 돌아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카메라 그냥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이발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냥 지나치려다가 멈췄어요. 들어가서 여쭤봤죠. 사진 찍어도 되냐고. 할아버지가 의아해 하시더니 왜 나를 찍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전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진 배우는 중인데 할아버지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고. 할아버지가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어 뭘 배우냐고.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거 늙으니까 한다고 되겠냐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래도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사진을 찍고 보여드렸어요.
할아버지가 한참을 보시더니 잘 찍었다고 하시면서 한 장 달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인화해서 가져다 드렸죠.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하시면서 커피를 사주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50년 넘게 이발소 하시다가 이제 취미로만 하신다고. 제가 물었어요.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아니냐고. 할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요. 늦은 나이는 없다고. 다만 세상 사람들이 늙은이한테 기대하는 게 없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집에서 혼자 찍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사진 동호회를 알아봤어요. 구청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등록하고 첫 수업 날 갔는데 사람들이 20명쯤 있었어요. 근데 전부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20대부터 40대까지. 저만 60 넘은 노인이었죠.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젊은 여자분이 눈을 휙 돌리시더라고요.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강사님이 들어오셔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름과 사진 찍게 된 계기를 말했죠. 제 차례가 됐어요. 이름과 나이를 말하고 은퇴 후에 취미로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작게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왜 여기 와?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요즘 노인네들 인스타 한다고 난리래. 웃음소리가 났어요. 강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이미 들려버렸죠. 수업이 시작됐어요. 강사님이 카메라 기능을 설명하시는데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는데 전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손들고 질문하려다가 관뒀어요. 멍청하게 보일까봐. 실습 시간에는 문화센터 주변을 돌면서 찍는 건데 저 혼자였어요. 다들 둘씩 셋씩 짝지어서 찍는데 저한테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혼자 걸으면서 찍었죠. 외로웠어요. 실습 끝나고 다시 모여서 사진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명씩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강사님이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제 차례가 됐어요. 사진을 띄웠는데 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도가 평범하고 색감이 칙칙하다고. 좀 더 창의적으로 찍어보라고. 뒤에서 또 웃음소리가 났어요. 한 젊은 남자가 크게 말했어요. 이게 요즘 감성은 아니죠. 완전 9세대 감성인데요. 다들 웃더라고요. 강사님도 애매하게 웃으셨고요. 얼굴이 뜨거웠어요. 부끄러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늙은이 치북해서 동호회 그만두고 싶다고. 아내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뭔데 그러냐고. 전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제가 거기 안 가면 되는 거라고. 근데 며칠 지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 제가 그만둬야 하죠? 전 돈 내고 등록한 정식 회원인데요.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해야 하나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화가 났어요. 다음 주 수업에 갔어요. 사람들이 의외라는 듯이 쳐다봤죠. 전 신경 안 쓰고 자리에 앉았어요. 수업 듣고 실습하고 사진 공유하고. 이번에도 강사님이 제 사진에 별로라는 반응이었어요. 근데 전 질문했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강사님이 당황하시더니 설명해 주셨어요. 구도가 중앙에 치우쳐 있다고 3분할 법칙을 써보라고. 집에 와서 3분할 법칙을 찾아봤어요. 유튜브 보고 책도 사서 읽고. 일주일 내내 연습했어요. 다음 수업 때 가서 사진 보여줬더니 이번엔 강사님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어요. 공부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강사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태도가 좋다고. 뒤에서 웃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전 빠지지 않고 수업에 나갔어요. 그리고 매번 숙제처럼 연습했어요. 제 사진이 점점 나아지는 게 보였거든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자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사진 많이 좋아지셨다고. 어떻게 연습하시냐고. 전 솔직하게 말했어요. 집에서 매일 찍는다고. 이해 안 되는 건 계속 찾아본다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동호회에서 대화다운 대화를 한 거예요. 사진이 조금씩 나아지니까 아내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녁 먹고 태블릿으로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죠. 아내가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많이 늘었다고. 근데 이거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전 당황했어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고 했더니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돈도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차라리 운동하거나 등산이나 다니지. 전 말문이 막혔어요.
아내가 응원해 줄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들이 집에 왔어요. 명절도 아닌데 왔길래 반가웠죠. 근데 아들이 카메라 보더니 물었어요.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 100만 원 넘었다고 했더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수입도 없으신데 왜 이런 거 사시냐고. 전 변명했어요.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아들이 말했어요. 취미는 좋은데 돈 안 드는 취미를 하시라고. 산책하고 독서하고 그런 거 하시라고. 카메라는 돈만 들어간다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카메라 사고 책도 사고 수업료도 내고. 돈이 들긴 들어요. 근데 전 이게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아들한테 설명하려다가 관뒀어요. 이해 못할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그냥 가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나이에 맞는 걸 하시라고. 사진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며칠 뒤 동네 친구를 만났어요. 같이 회사 다니던 친구인데 저보다 일찍 은퇴했죠. 커피 마시면서 제가 사진 찍는다고 말했어요. 친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갑자기 왜 그래? 늙으니까 이상한 데 빠지네. 전 기분이 나빠서 물었어요. 뭐가 이상한데?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거 배워서 뭐해?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너 요즘 유튜버 하려는 노인네들 보면 웃기지 않아?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야.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유튜브 한다고 했나요? 그냥 사진 찍는다고 했을 뿐인데. 친구한테 말했어요.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남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친구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래 좋아서 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돈만 날리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 말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다들 왜 이러는 걸까? 아내도 아들도 친구도.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막는 거예요. 나이도 들고 돈도 아깝고. 쓸데없다고. 전 그냥 살아있고 싶었을 뿐인데요.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었을 뿐인데. 집에 도착해서 카메라를 봤어요.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왜 제 마음을 모를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제 내가 너무했다고. 미안하다고. 사실은 걱정돼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걱정이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열심히 하는 게 걱정됐다고. 안 되면 실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미리 막으려고 했다고. 전 아내 손을 잡았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난 해보고 싶어. 실패하더라도 해보고 싶어.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대신 자기한테도 가끔 사진 찍는 법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배우면 재밌을 것 같다고. 그 말에 눈물이 또 나올 뻔했어요. 고맙다고 했죠. 그날 오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먼저 사과했어요.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 한다고. 그리고 깜짝 놀랄 말을 하더라고요. 사진 동호회 카페에 들어가서 아버지 사진 봤다고. 생각보다 진짜 잘 찍었고. 특히 골목 사진이 좋더라고 하면서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제 사진을 찾아봤다니.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화이팅 하세요. 전 괜히 울컥했어요. 그 후로 더 열심히 했어요. 매일 나가서 찍었고 동호회도 꾸준히 다녔어요. 사람들 태도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인사하고 질문도 하고. 한 젊은 남자분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처음엔 할아버지가 여기 왜 오시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고. 부끄럽다고. 전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이 들어서 시작하니까 더 절실한 거라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동호회 강사님이 제안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사진전 공모한다고. 동네 주민들이 찍은 일상 사진으로 전시회를 연다고. 관심 있는 사람은 출품해보라고. 전 관심이 없었어요. 제 사진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옆에 있던 젊은 여자분이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사진 내보시면 좋겠어요. 골목 시리즈 진짜 좋던데.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어요. 강사님도 권하시고. 고민했어요. 떨어지면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말했어요. 떨어지면 어때?
도전이라도 해봐야지. 그래서 용기 내서 사진 5장을 제출했어요. 시장 아주머니 사진, 골목 고양이 사진, 이발소 할아버지 사진, 빗속 풍경, 공원 벤치 사진. 제가 가장 애착 가는 사진들이었죠. 2주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메일이 왔더라고요. 열어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축하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선정됐다고. 전시회는 한 달 뒤고 사진 5장 모두 전시된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한테 소리쳤죠. 여보, 나 됐어. 아내가 달려와서 같이 기뻐해줬어요. 아들한테도 전화했어요. 아들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대단하시다고. 꼭 보러 가겠다고. 동호회 단톡방에도 올렸더니 다들 축하해줬어요. 강사님도 자랑스럽다고 하시고, 처음에 저를 무시하던 그 젊은 남자도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전시 날이 다가왔어요. 구청 로비에서 하는 작은 전시였지만 제겐 큰 의미였어요. 오픈하기 전날 미리 가서 확인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고 제 사진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어요. 다른 분들 사진도 좋았지만 제 사진도 뒤지지 않더라고요. 뿌듯했어요. 오픈날 아내랑 아들이랑 같이 갔어요. 손주도 데려왔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동네 주민들이요. 제 사진 앞에서 사람들이 멈춰 서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동네 시장 아니야? 맞다고 했더니 반가워하시면서 자기도 저기서 장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젊은 엄마는 골목 고양이 사진 보면서 아이한테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발소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오신 거예요. 제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나였어? 몰라보겠네. 멋있게 나왔다. 사진 한 장 더 달라고 하시길래 나중에 인화해서 갖다 드렸죠.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널 무시했지. 늙은이가 뭘 배우냐고 했잖아. 미안하다. 내가 틀렸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더라고. 그 말 듣는데 울컥했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계속해. 나도 너 보고 용기 얻었어. 나도 뭔가 시작해볼까봐.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셔야죠. 늦은 거 없어요. 전시 기간 동안 매일 구청에 갔어요. 사람들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날은 제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진들 보니까 우리 동네가 다르게 보인다고. 매일 지나다니는 곳인데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고. 전 그 말이 정말 기뻤어요. 제가 본 걸 다른 사람도 느끼는 거잖아요. 전시가 끝나고 구청 담당자분이 연락 주셨어요. 사진 반응이 좋았다고. 특히 시니어분이 찍으신 거라고 하니까 다들 놀라워했다고. 혹시 내년에도 참여할 의향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있다고 했죠. 동호회에 갔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축하한다고 하고 사진 찍는 비결을 물어보고, 강사님도 제 사진을 예시로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구도가 안정적이고 감정이 잘 담겨 있다고.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그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실례했어요. 솔직히 할아버지가 여기 왜 오나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열정이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요. 전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전 실제로 할아버지니까요. 근데 할아버지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악수를 청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랑 저녁을 먹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고. 예전엔 맨날 무표정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요즘은 눈빛이 살아있다고. 전 아내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이라고. 믿어줘서 고맙다고.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도 사진 배워볼까? 전 좋다고 했죠. 같이 배우면 더 재밌을 거라고. 며칠 뒤 예전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요. 저보고 이상하다고 했던.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친구가 먼저 사과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사실은 부러웠다고. 나는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너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부러워서 그랬다고. 전 놀랐어요. 친구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친구가 말했어요. 구청 전시회 봤는데 사진 정말 좋더라. 나도 뭔가 해볼까 하는데 조언 좀 해달라고. 전 친구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연하죠. 같이 해요. 친구가 웃더라고요. 그래, 같이 하자.
이 나이에 새로운 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음 주 동호회에 친구랑 같이 갔어요. 친구를 소개했더니 강사님이 환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니어분들 참여가 늘고 있다고. 수업 듣는데 친구가 옆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이건 뭐고 저건 뭐냐고. 전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예전에 제가 모르던 것들을요. 설명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많이 배웠구나. 이제 누군가한테 가르쳐줄 수 있을 만큼. 실습 시간에 같이 나가서 찍었어요. 친구가 서툴게 카메라를 만지는 모습이 예전 제 모습 같았어요. 옆에서 도와줬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친구가 고맙다고 했어요. 내가 있어서 용기가 난다고.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라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선순환이구나. 제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뿌듯했어요. 저녁에 손주한테 영상통화가 왔어요. 손주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사진 찍고 싶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사진 보여줬는데 너무 예뻐요. 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다음 주말에 할아버지랑 같이 나가서 찍어보자. 손주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와 진짜요? 아들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애가 예술에 관심 갖게 됐어요. 요즘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싶어 해요. 좋은 영향 주셔서 감사해요. 전 뭉클했어요. 제가 손주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니. 다음 주말 손주랑 공원에 갔어요. 손주한테 제 카메라를 빌려줬죠. 무겁다고 하면서도 신나서 이것저것 찍더라고요. 꽃도 찍고 나비도 찍고 하늘도 찍고. 엉망진창으로 찍었지만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손주가 카메라 들고 있는 뒷모습을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우리 손주 너무 예쁘다. 당신이 카메라 시작 안 했으면 이런 순간 못 만들었을 거야. 맞아요. 제가 카메라를 시작 안 했으면 손주랑 이렇게 보낼 수도 없었을 거예요. 며칠 뒤 동네 사진관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구청 전시 보고 연락한다고. 혹시 사진 배우고 싶은 시니어분들 모아서 강좌 열면 어떻겠냐고. 본인 사진관에서 장소 제공하고 저한테 강사를 맡아달라고.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강사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처럼 늦게 시작한 분이 가르치는 게 더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 젊은 강사한테 배우면 시니어분들이 주눅 들거든요. 고민했어요. 제가 남 가르칠 실력이 되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기계 다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가족들 반대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극복한 제가 말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하겠다고 했죠. 첫 강좌 날이었어요. 10명이 왔어요. 전부 60대 이상이셨어요. 다들 떨리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전 제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은퇴하고 허무했던 것, 카메라 처음 잡았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것,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던 것, 가족들이 반대했던 것, 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자식들이 뭐하러 배우냐고 해요. 전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 하고 싶었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못할 이유는 없어요. 느리게 배우는 것 뿐이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게 있어요. 시간이요. 우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 말에 다들 박수를 쳐주셨어요. 수업은 천천히 진행했어요. 하나 설명하고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질문 많이 해달라고 했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이것저것 다 물어봤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다들 편하게 질문하시고 서로 도와주시고. 실습 나가서는 같이 동네를 걸었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각자 찍고 싶은 거 찍으라고 했어요. 서두르지 말고.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동네를 천천히 걸어본 게 언젠지 모르겠다고. 맨날 바쁘게만 지나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참 예쁜 동네더라고. 맞아요. 사진 찍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석 달이 지났어요. 수강생분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처음엔 흔들린 사진만 찍으시던 분들이 이제 제법 멋진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다들 표정도 밝아지셨고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즐거워졌다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된다고.
오늘은 뭘 찍을까 생각하면 설렌다고. 사진관 사장님이 제안하셨어요. 수강생분들 사진으로 작은 전시회 열면 어떻겠냐고. 사진관 한쪽 벽을 사용해서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다들 좋아하셨어요. 각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3장씩 골라오시라고 했죠. 2주 뒤 전시회를 열었어요. 작은 전시였지만 의미가 컸어요. 각자 가족들 초대하고 친구들 부르고 사진관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수강생분들이 자기 사진 앞에서 자랑스럽게 설명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가족들도 놀라워하고 친구들도 축하해주고 한 할머니 따님이 제게 인사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너무 행복해하세요. 예전엔 맨날 우울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전 아니라고 손을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어머님 스스로 하셨지요. 전시회가 끝나고 수강생분들이 제안하셨어요. 우리끼리 사진 동호회 만들자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사진 찍으러 다녀요. 우리. 좋은 생각이었어요. 이름도 지었어요. 늦깎이 사진단. 다들 웃으시면서 좋다고 하셨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카메라 처음 잡았을 때의 서툼, 사람들의 무시와 편견, 가족들의 반대, 그 모든 걸 겪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지금 제 하루는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산책하면서 사진 찍고, 오전엔 강의 준비하고, 오후엔 수강생분들 가르치고, 저녁엔 아내랑 같이 사진 보면서 이야기하고, 주말엔 동호회 사람들이랑 출사 가고, 은퇴 전보다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얼마 전에 손주가 학교 숙제로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발표했대요. 누구 얘기했냐고 물었더니 저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해서 성공한 게 멋있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그 말 듣고 울 뻔했어요. 어제는 구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올해도 전시회에 참여해달라고. 이번엔 심사위원으로요. 제가 심사위원이요? 놀랐죠. 담당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선생님 사진도 좋았지만 그 이후 활동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니어분들한테 사진 가르치고 전시회 열고 그런 노력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어요. 내가 심사위원을 한대. 아내가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사진 잘 배웠으니까 올해는 같이 출품하자고 하더라고요. 좋죠. 같이 해요. 동호회 친구가 물었어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또 사진을 시작하겠냐고. 전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100번이라도 시작할 거예요. 사진이 제 인생을 바꿔놨으니까요. 처음엔 그냥 빈 시간을 채우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사진은 제 삶 그 자체가 됐어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됐고, 사람들과 새롭게 연결됐고, 제 자신을 다시 발견했어요. 누군가 물으면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다만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용기만 있으면 몇 살이든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족은 반대하고 기술은 어렵고. 근데 그걸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오늘도 카메라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사연 톡톡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늦은 도전, 그리고 다시 빛을 담아낸 인생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두 번째 셔터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 사연에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빛나는 하루 되세요.